되겠고요. 자, 얘들아 바로 개념 나갑니다. 도함수화력 1 나가요. 바로 확인해. 자, 나갈 건데 여기는 개념이랄 게 정말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배우는 건 가장 중요한 걸 뭘 배우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배워요. 접선의 방정식 세우기. 이것만 공부하면 돼. 접선의 방정식 세우기.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형태에 대해서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 두 가지 유형. 이 두 가지 유형만을 나눠서 일단 공부를 하시고 그 외에는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두 가지 유형을 천천히 한번 알려줄 텐데 첫 번째로는 접점이 주어진 경우. 접점이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접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접점이 없고 어떤 점을 주냐면 그 그래프 밖의 점을 줘요. 밖의 점.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면은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이놈에 대하여 여기는 이 접점을 줘버려요. 얘를 t, ft라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건 지금 이렇게 생긴 접선 이걸 지금 한번 세워보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놈의 기울기는 뭐가 되어 주면 F'T가 기울기가 되지.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면 직선을 세울 수 있지. 지나는 점이 t, ft야. 그래서 t, ft를 지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면 접선의 방정식이 바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렇게 접점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접점을 주지 않고 여기에 이 밖의 점을 주고 있는 거야. A, B에서 그는 접선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얘를 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내가 A, B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하면은 혹시 몇 개 그어지는지 보이시나요? 몇 개 그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접선은 몇 개 그려질까? 오! 이거 일단 보였죠? 그리고 어디 보였어? 여기 보였지? 여기 안 보였지? 여기 안 보였지? 저거만 어? 검증. 뭐 이게 안 보였어? 아니 요거 안 보였어? 아 요건 보였어? 아 그래? 희한하네? 난 저거 그래? 희한하네. 얘들아 이게 3개 나와요 일단. 저렇게 돼요? 왜 지금 이거요? 야, 통과해서. 이거요? 여기 접하는 거예요. 얘도 접점이니까. 사실 점선이 3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 나중에 어디에서 찍냐에 따라 접선이 계속 달라지거든? 그것도 확인할 거야. 좀 개념 심화가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3개가 나와요. 그럼 내가 이런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이 주어져야지만 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접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을 가정한다라는 거야. 접점을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t, ft라고 하여 얘를 지금 접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t, ft가 여긴지 t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근데 어딘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f't에 x-t에 ft 요게 의미하는 건 t가 뭔지 몰라. 이렇게 접선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계속. 아니 근데 그런 접선 중 나는 a, b에서 그 접선이 궁금하니까 수많은 접선 중 이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생긴 수많은 접선들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얘가 a, b를 지남 이놈이 a, b를 지남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a, b를 대입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방정식을 접점을 가정해서 세우고 걔가 a, b를 지남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까지 하면 아주 훌륭한 거야. 봐봐. 내가 여기다 a, b를 대입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지금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그 t가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3개. 왜? 접점이 3개니까 t가 3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얘를 풀면 얘가 이제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t의 개수, 즉 근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랑 똑같고요. 접점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그에 따른 접선의 개수하고 똑같이 일치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해주시면 완벽한 거예요. 이진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이 두 개만 딱 구분해서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를 한번 좀 써주고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던지. 제일 중요한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접점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접점이 있다면 그냥 세우면 되고 접점이 없다면 접점을 가정하자는 겁니다. 그죠? 최소 3차는 돼야 되지 최소. 그래프 3차는 좋아요. 근데 오차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근이 실근이 3개인 거고 두 개는 뭐 뻔히 되는지 3차라고 생각해. 자 얘들아 318번, 319번 한번 풀어보세요. 318, 319 시원하다. 지워도 돼요.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접근할 때 1,-2에서 근 접선이라고 문제에서 나왔거든. 그럼 일단 이 1,-2가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근데 318번 문제를 보면 위의 점이라고 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접점이구나. 그럼 접점을 줬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손을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세우면 y는 F'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1,-1을 지난다. 이제 얘가 답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럼 F'1은 요거를 미분하고 1을 대입해 주시니까 자, 미분하면은 4x-3이죠.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기울기 1이네. 1에 x-1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319번 보면은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뭐냐면 접점이 있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접점이 있나? 접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접점을 가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접점은 여기 위에 점이니까 접점을 t,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3이다 라고 가정을 할 거면 되라는 거지. 자, 근데 그놈의 기울기가 3이란 얘기는 F'T가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고 t를 대입해. 2t 더하기 1. 얘가 3이야. 그럼 t는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그래서 접점을 찾는 거야. 그럼 접점을 찾아보니까 접점이 1, 대입하니까 5죠?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1,5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3이면서 1,5를 지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은 일단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 개념만을 바탕으로 나머지 문제 천천히 풀어나갈 겁니다. 쉬어탑시다. 자, 322번 잠깐 볼게요. 자, 문제 보면은 0,2에서 그 접선을 구하라라는 문제거든? 그러면 준우야, 일단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야 되는데 0,2가 접점인가? 아니죠. 0, 접점이면 일단 교점이 돼야 돼요. 근데 0,1을 지나지 않으니까 얘는 접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접점을 가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접점을 여기 위에 점 t, t세제곱 플러스 t라고 먼저 접점을 가정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접점을 가정했기 때문에 난 접점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 f't의 x-t 더하기 t세제곱 더하기 t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까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수많은 뭐 접선들이 이렇게 t에 값에 따라 수많은 접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궁금한 건 0,1을 지나는 게 궁금하니까 이런 수많은 접선 중 0,1을 지나는 애가 궁금하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0,1을 지난다라고까지 하여 여기까지만 딱 써주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이 0,1을 지나니까 0,1을 대입을 할 수 있겠지? 그럼 0,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럼 일단 여기다 2가 들어가는 거고 f't는 요거 미분하고 t를 대입하는 거니까 3t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 그 다음에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2-t 더하기 t세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나오면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 자, 풀면은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리고 6t 제곱이니까 더하기 6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t니까 날라가고 더하기 2.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 2하고 2가 지워져 버리고 양쪽을 마이너스 2t 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됐니? 그러면 t는 0이거나 3이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t가 0이 나오고 3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t가 몇 개 나왔다는 얘기야? 2개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접점이 2개 나왔으니까 접선도 몇 개 나와? 2개가 나온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그림의 형태로 지금 좀 생각이 돼야 돼. 아, t가 2개 나왔다는 얘기는 한 번만 다시 설명. 여기 0,2가 있는데 t가 이렇게 2개가 딱 나왔다는 얘기야. 아, t가 접점이 2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접선도 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네,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워보면 자, 첫 번째 t가 0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t가 0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자, 여기가 좀 그러네. 합시다. 자, 얘가 그러면 0,0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접점은.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접점은 t가 3인 거니까 3,40이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0,0에서의 접선을 세워주시면 y는 f'0에 x-0 더하기 0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f'0을 구해보시면 뭐죠? 이거 미분하고 0 대입하는 거니까 1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t가 3인 거니까 3,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는 f'3에 x-3 더하기 30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은 3x 여기 3t제곱 더하기 1이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야. 그럼 3 대입하니까 28 x-3 더하기 30 그러니까 28x 마이너스 54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x절편을 구하래요. 계산을 잘했대. 저 2,1로 대입했어. 2,1로 그러니까 2,1로 대입해가지고 t가 2개 나왔어요. 0,2 대입해서 하면 t 1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x절편을 고르면 x절편 하나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근데 뭐 여기서 가능한 x절편을 구하라라고 나오면 이게 이제 2스텝 형태 아니야? 접선이 2개가 나와서 2개에 대한 x절편을 다 구해줘요. 이건 잘못 풀었어요. 그걸 그냥 넘어가세요.
점점 뻔뻔해진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일단 적성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 자, 이제 자, 우리 정리 두 개 더 배울 거거든. 정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리 뭐 있어요? 로레 정리 알아요? 그래서 로레 정리 알아? 네. 오늘 배울 거야. 뭐? 사이값 정리 왜? 평균값 정리도 아직 안 배웠는데 그래. 파푸스. 이제 두 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수투에서 선생님이 그냥 기억하기 좋게 있겠지라고 하거든요. 있겠지 시리즈라고 해서 세 개를 배울 건데 그 첫 번째가 일단 우리가 배운 거예요. 사이값 정리. 기억해야 돼. 사이값 정리는 연속에 대해서 얘하고 얘 연속함수 아무렇게나 그리면 사이에 뭔가 있겠지. 그래서 근해계수 알아보는 거였어. 이등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이값 정리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같은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야. 가정. 이건 2면 FA랑 FB를 곱해서 전제 조건이 추가 연속이고 FA랑 FB를 곱해서 음수면 FX가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A부터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겠지. 이게 사이값 정리야. 이렇게 요거 2면 그 사이에 뭔가 하나 있겠지.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있겠지 시리즈에 대해서 두 개를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우는데 그 추가적인 거 하나가 이제 노래 정리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억하는 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조건을 먼저 기억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기억하는 거거든. 롤의 정리는 일단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붙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기억하는 방법도 롤을 해보시면은 라인이 세 개예요. 라인이 세 개니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탑하고 미드하고 바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세 가지 조건이 붙어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 그리고 FA랑 FB가 같아야 된다.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 세 가지 조건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그래프 하나를 아무렇게나 그려봐.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면서 FA하고 FB가 같은 거 그래프 하나 그려볼래? 그냥 노트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리세요. 아무렇게나. 검사할 거야. 그려. 자, 볼게요. 자, 그럼 FA랑 FB가 같으니까 요놈에 따른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연속이니까 끊어져 있지 않으면서 미분 가능하니까 곡선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랬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럼 롤의 정리가 뭐냐면 이 세 개를 만족하면 무언가 하나는 있겠지거든요. 무언가 하나 있겠지? 뭐가 있냐면 F'C는 0을 만족시키는 이 C가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 있겠지. 이게 롤의 정리예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렸는데 혹시 프라임 C가 0인 게 없나요? 그래서 프라임 C가 0인 C는 여기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니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얘는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지? 적어도 하나는 있겠지. 적어도 하나. 이렇게 생기면 하나 있겠죠. 이렇게 생기면 하나 있겠죠. 혹시 선생님 제가 그린 건 없는데요? 근데 궁금해서 그런 거 없나요? 이게 롤의 정리예요. 오케이? 기본 전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프라임 C가 0이 되는 애가 적어도 하나 있겠지. 여기 일단 있겠지 시리즈 두 번째요. 알겠지?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는 전제 조건이 두 개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요. 이거만 만족하면 돼. 그럼 이거 만족하는 그래프 또 하나 아무거나 좀 생각해서 그려보면 이제는 FA랑 FB가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충 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프를 뭐 이렇게 한번 요동치게 그려봅시다. 그럼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F'C가 적어도 하나 있겠지입니다. 다시 표현합 정리는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F'C가 적어도 하나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는 사실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말이 항상 있어요. 적하죠.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하다 보면 선생님이랑 똑같이 이렇게 필기하는 게 있더라. 적하죠. 알아서 하세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있겠지 시리즈가 3개야. 사이에 뭔가 있겠지. 노래 정리는 뭐가 있다고? 프라임 C가 연결된 거 하나 있겠지. 전제 조건은 몇 가지라고? 3가지. 그래. 임충들 기억하세요. 자, 평가 정리는 전제 조건이 2가지입니다. 전제 조건 2가지.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프라임 C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에 따른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평균 변화율이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지. 이걸 만족하는 C 몇 개 있어? 그래프에서 찾아야지. 2개. F'C는 요놈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이렇게. F'C는 이렇게 기울기를 의미하죠.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야. 여기 C 하나, 여기 C 하나 지금은 2개가 있겠지. 이게 평가점입니다. 되게 좀 직관적으로 조금 볼 수 있게끔 되게 좀 쉽게 설명한 거거든. 따분한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있겠지 시리즈 3가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 사이에 뭔가 하나 있겠지. 그리고 내신 때는 이거를 하나하나 증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좀 교재 있는 증명은 선생님이 좀 해줄 건데 그 외에 좀 더 세분화된 거는 내신 가서 좀 더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렇죠?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25번, 326번 몸풀기로 풀어보세요. 325, 326. 자, 봅시다. 자, 노래 정리가 뭐였냐면 존재 조건 3가지가 있었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FA랑 FB가 같으면 노래 정리를 쓸 수 있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일단 노래 정리를 쓸 수 있는지를 보면은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 괜찮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하면 똑같이 0이라는 애가 나와. 그래서 노래 정리를 쓸 수 있는데 노래 정리는 F'C는 0을 만족하는 애가 있겠지. 이게 끝이야. 그럼 F'C를 해보면 F'C는 미분하고 C 대입하는 게 이렇게 되거든. 그럼 C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얘가 4. 이해되세요? 저는 평균값 정리. 저 다항 함수니까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게 전제 조건이 끝난 거야. 됐니? 무슨 말인지? 저는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F'C가 적어도 하나 있겠지. 이걸 만족하는 C를 그냥 찾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시면 답이 1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326번의 답은 1, 325번의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얘가 지금 우리 정말 평균값 정도. 자, 지울게요. 그래서 이제 도함수 어력 1 개념은 끝났고 이제 같이 몇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자, 스텝 2 넘어오세요. 스텝 2. 스텝 2 넘어오셔서
338번 한번 해볼까요? 338번. 338. 이걸 많이 안 풀어줘요. 338. 자, 볼게요. 풀이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3차함수가 뭐 어떻게 있대? x세제곱 더하기 1이라는 3차함수 이렇게 있거든. 왜냐면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x세제곱. 걔를 1만큼 평행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lx 더하기 3이 적파인데 그러면 l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대충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야. 그림을 그린다면. 그러면 얘가 어쨌든 접선이잖아. 그럼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접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접점이다. 접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접점을 가정하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래서 일단 접점을 가정해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접점이 있겠지? 그래서 이놈을 t,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t가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지. 맞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어떠한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점에서 접한대. x는 t에서 접한대. 그리고 접선 대충 엄마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식 두 개가 바로 조금 보여야 되거든. 어떤 식이 보여야 되냐면 내가 요놈을 fx라고 하고 요놈을 gx라고 하면 일단 쟤는 접점이기 이전에 교점이잖아. 그치? 그럼 교점은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게 똑같다. 일단 내가 교점에 대한 식이 되는 거지. y좌표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게 먼저 보이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요놈에 대하여 접선의 기울기 즉 g't랑 요놈에 대하여 접선의 기울기 f't가 똑같지? 그래서 f't는 g't라는 두 가지의 식이 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래다가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오케이? 공통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접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씩 ft는 gt, f't는 g't 이게 바로바로 보이고 딱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직접 하나하나 해줘야 돼.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 접점을 가정을 했어. 근데 어쨌든 얘가 지금 여기 공통으로 접해있는 얘가 접선이기 때문에 원래 보통 이렇게 곡선 도기가 나옵니다. 자, 얘는 이제 풀어보면 t를 여기다 대입한 거랑 t를 여기다가 대입한 게 똑같다라는 이 식 하나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이해되니? 여기 이놈에 대하여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없지? 그냥 이놈의 기울기를 보면 되지. m 얘가 요거 미분하고 t를 대입한 3t제곱이랑 똑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문자가 m하고 t 두 개지? 식도 두 개지? 요걸 대입하면 m 값하고 t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크게 공부를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연립방정식해서 m 값 구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됐죠? 정리죠. 자, 339번, 340번. 이 두 문제 한 5분 정도 줄 건데 일단 340번에다가 별표 5개 빈출 써놓으세요. 빈출. 그리고 345번에다가도 별표 5개 빈출. 그 다음에 344번에다가는 344 거기다가는 별표 2개 쳐놓고 필수 개념이라고 써놓으세요. 3, 4, 4는 그냥 개념 문제입니다.
자, 일단 339, 340 이렇게 두 문제 해보세요. 339, 340. 풀게 떠올랐으면 돼요. 자, 일단 얘들아, 요거를 보면은 이제 문과하고 이과가 조금 나뉘거든. 문과 4차 함수구나. 이과는 뭐라 생각할까? 4차 함수구나 해서 끝이 아니야. 미분간은 땡, 인수분해 땡, 치환 땡, 무함수구나. 누가 이거야? 아니야? 무함수구나 이렇게까지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거 y축대칭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보여야 되거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가 y축대칭 함수예요. 근데 얘가 0,0에서 접선을 그려. 그러면 그 접선, 대충 y축대칭 함수 중에 하나 대충 예를 들어보자. 그럼 접선 또한 이렇게 y축대칭 나온단 말이야. 한 점 구하면 나머지 점은 사실 구할 필요도 없는 게 이거야. 대칭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이죠? 마음은 이과지만 아직 머리는 이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둘이 다 천천히 보여줄 건데 다시 이렇게 나오면 얘가 근데 왜 우함수냐면 짝수차만 존재하고 상수항 좋아하니까 좋아해? 뭘 좋아해? 존재하니까 우함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면 접점이 없단 말이지, 그치? 0, 여기 위에 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접점을 먼저 가정해. 접점을 t,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이라 가정하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f't 4t 세제곱 마이너스 4t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4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8. 근데 얘가 0,0에서 그었으니까 0,0을 지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다 0,0을 대입해서 식을 좀 풀어보면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t 4제곱 0 대입하니까 더하기 2t 제곱 더하기 8은 0 이렇게 나오고 맞아요? 그러면 3t 4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나오고 1, 3, 2, 4 막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인수분해가 t제곱 마이너스 2 3t제곱 플러스 4는 0이잖아요. 그럼 t는 뭐야? 뺄마 루트 2가 된다는 거지. 요거는 근이 없어요. 서근입니다. t는 뿔마 루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t가 뿔마 루트가 되는데 그 말은 t가 의미하는 건 접점이야. 여기가 하나가 루트이고 여기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가 되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t에다가 루트 2를 대입하니까 4, 8 이렇게 나와. 아니, 그래도 y축이니까 8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y축 무함수라고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 순간 이렇게 해벌레 하시면 와 역시 무함수가 맞구나 이렇게 검산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구해주시면 밑변은 2루트 2, 높이는 8, 답은 8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고 자, 왼쪽 지웁니다. 자, 340번 3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푸신 분들 계시니까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풀든 못 풀든 여기까지 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접점을 가정했고요. 접선의 방정식 세웠고요. 걔가 얘를 지나니까 대입해서 여기까지는 일단 끄집어내야 돼.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 원래 좀 전에는 t값이 잘 인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내가 근의 공식을 가지고 얘를 구하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 2차식이니까 일단 t의 값이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접점이 2개란 얘기거든? 그럼 대충 이런 느낌이야. 이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보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접선을 그려서 이렇게 2개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에는 이 접점을 내가 t1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 접점을 내가 t2라고 하면 이놈의 두 근이 t1, t2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해요. 왜냐면 t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이놈의 두 근이 t1, t2라고 하면은 걔네가 접점의 주점표 t1, t2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요. 이거 정확히 이해해 주셔야 돼. 자, 그럼 나는 이거는 정확한 근은 모르지만 두 근의 합 t1 더하기 t2는 마이너스 4라는 것과 t1 곱하기 t2는 9다라는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저기까지는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뭐냐면 F'T2지. 요놈의 기울기는 F'T1이지. 얘가 F'T야. F'T1은 2T1 마이너스 4고 F'T2는 2T2 마이너스 4란 말이야. 얘를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F'T1, F'T2로 봐줘야 돼. 이해되세요? 요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림까지. 자, 그래서 요 놈을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빈출을 좀 잘못 써놨어. 340번이 훨씬 빈출이거든요. 요거 무조건 이해 안 되시면 그림까지 정확히 다시 천천히 하세요. 요 놈의 동이 T1, T2입니다. 접점의 좌표가 T1, T2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됐니? 그럼 기울기는 F'T1, F'T2 이렇게. F'T1, F'T2. 여기까지. 됐죠? 자, 넘어가서 3, 4, 4, 3, 4, 5 두 문제 보고 됐어요.
3, 4, 4는 2 아니에요. 수상위수도 풀었어야 돼요. 수상. 고1 때도 이런 거 시험에 나왔어요. 자, 3, 4, 4 할게요. 보세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2차 함수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2차 함수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2인 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언제가 최소야? 그치,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렇게 접할 때 이때가 최소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엔 어떻게 풀었냐면 옛날엔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얘를 y는 2x 플러스 k라고 두고 얘가 얘랑 접하니까 그놈의 판별식이 0이다를 가지고 k를 구해서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k를 구한 다음에 이 직선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이게 고1 때 풀이야. 얘하고 평행해서 판별식을 내가 k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고1 때 풀이 되니? 근데 지금 풀이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놈 자체가 접선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접점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접선이니까 접점을 가정하면 접점이 t,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6이 돼요. 됐나요? 근데 기울기가 2라는 얘기는 오케이 f 프라임 t가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f 프라임 t는 이걸 2분하고 t를 대입하니까 2t 마이너스 4가 된단 말이지. 그럼 t는 뭐란 얘기야? 3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바로 구했어. t가 3이니까 3,3을 대입해. 그러면 3,3 됐습니까? 그럼 답은 3,3에서부터 그냥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이놈이 답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고1 때는 저렇게 풀었지만 지금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저거를 구하시면 답이 2번이 나올 거예요. 2번. 맞은 사람? 오, 많이 맞았네. 좋아요. 자, 345번 갑니다. 일단 문제가 길어요. 문제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런 함수가 있는데 B1,4 여기 있다. 왜냐면 대칭축이 얘가 2분의 1가 1,4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A래. P는 이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때 삼각형 A, B, P가 언제가 최대가 되고 그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P가 이동함에 따라서 A, B라는 길이는 안 변해. 지금 밑변은 안 변해. 뭐가 변해? 높이가 변하는 거지. 그럼 높이가 최대일 때가 또 언제야? 평행에서 접할 때 이렇게 가야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높이가 최대이려면 P가 이렇게 되면 높이가 점점 커지다가 오케이, 얘가 높이가 제일 크구나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리고 또 개념 문제이자 이거는 요거 훨씬 더 기출이야. 자, 그러면 이놈에 대하여 얘하고 얘가 평행하니까 이 기울기를 살펴보시면은 4 증가할 때 4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것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를 똑같이 t, 뭐라 해? 잡아주셨을 때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1에 t 구하고 그때가 넓이를 구하면 답 나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풀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평행선절자를 가시고 평행선절자를 가시고. 그죠? 자, 뒤에 세 문제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그냥 시험점 전문 문제예요. 자, 뭐냐면 로레 정리를 이용하여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좀 빠르게 증명하고 갈게요. 어쨌든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A, B에서 미분 가능하고 가칭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B-A분의 FB-FA가 F'C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여기에 적어놔 존재한다 이걸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이걸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저걸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질문은 받질 않아요. 그거는 천재들이 하는 거고 우리 그냥 나는 그걸 따라할 뿐이야. 선생님은 저거 어떻게 생각하셨지? 나 생각한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와 수학자 미쳤다. 와 리스펙한다. 이렇게 할 뿐이야.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임의의 A, B에 대하여 여기 FA, FB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그냥 뭐 이렇게 적어봅시다. 여기 A, FA 여기 B, FB 자 대충 어떤 함수 하나 갖다 쓸게요. 이렇게 생긴 F 함수 그냥 하나 그려놨어.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잡을 거야. 요거. 자, 얘를 선생님이 gx라고 한번 잡아보면은 이 gx는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갖다 쓸 수 있지. 그럼 기울기는 b-a분의 fb-fa 얘가 기울기가 되고 그리고 a, fa를 지나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되거든. 근데 지금부터 내가 바라볼 함수는 어떤 함수를 바라볼 거냐면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한번 바라볼 거야. 요 함수 hx라는 함수를 한번 바라볼 거야. 보세요. 자, 이 hx라는 함수를 보면은 얘는 a부터 b까지 연속이 맞아요. 왜냐면은 지금 가정은 f는 지금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 하나를 잡은 거예요. f는 봐봐, 얘도 미분 가능 연속이고 얘도 미분 가능 연속이니까 빼도 당연히 미분 가능 연속이 맞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맞아. 자, 그 다음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지를 보면은 HA랑 HB가 0으로 똑같아요. 자, 여기다 A를 넣으면 FA하고 GA가 똑같지. 그치? FB하고 GB가 똑같지? 걔네가 지금 교점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얘네가 지금 0으로 완벽히 똑같아. FA, GA, 너의 A 대입하면 0으로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세 개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노래 정리를 쓸 수 있지. 맞지? H'C는 0을 만족시키는 이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다 존재한다라는 노래 정리를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럼 H'C를 해보면 자, 이거 미분하고 C 한번 대입해볼게. 자, F라는 그래프를 미분하고 C를 대입하면은 얘는 그냥 F'C가 나오고요. 자, G'C는 뭐예요? 이거 미분하면 뭐야? 1차니까 얘 나오지. 그치? G'C가 뭐가 나오냐면 G'C가 이에요. 이렇게 나와. 이게 결론이 뭐야?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F'C가 적어거나 존재한다라는 걸 롤의 정리를 가지고 끄집어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함수를 잡았죠. 임의 함수를 잡아버렸잖아. 저걸 왜 잡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잡아서 평균 증명했다는 것까지밖에 얘기를 못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증명 방법입니다. 그냥 F라는 함수 아무거나 잡고 G라는 함수는 그 두 점을 지난 직선이라고 잡고 그래서 그 두 개의 뺀 함수에 대하여 노래 정리를 써보면 평균값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한 번 정도 정확하게 한번 써보기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47번. 347번. 해보세요. 해봐.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하는 문제예요. 저거나 존재하다 나오면 일단 막 경기 일으키거든. 어떻게 찾아? 자, 봅시다. 자, 일단 이런 문제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해야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봐봐. 문제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있겠지라는 거잖아, 사실은. 저도 하나 있겠지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있겠지 시리즈는 3개밖에 없어. 사이값 정리,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그 3개 중에 내가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혹시 문제에서 근 하나가 있겠지라고 하면은 사이값 정리고, 프라임 C가 근이 존재한다. 이거는 사이값 정리고, 그 다음에는 프라임 C가 0이 된 애가 존재한다. 그럼 얘는 롤의 정리지. 그치? 그리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F 프라임 C가 존재한다. 이건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프라임이 0이 아니고서는 여기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냥 다 평균값 정리를 활용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천천히 판단해 볼 건데 저 기억을 딱 본 순간 아, 평균값 정리를 받아면 얘기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야. 프라임이 2니까. 자, 보자.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면 선생님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좀 보기 좋게, 자, F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1,1이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3,2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4,7이라는 점이 여기 있습니다. F라는 그래프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긴 어떤 놈의 하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뭔지 몰라. 점 3개만 딱 찍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밖에 몰라. 자, 그러면 F'X가 2인 애가 만족하는 애가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균 변화율이 2가 되는 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평균 변화율이 2가 되는 애. 얘가 B-1분의 F-1 평균 변화율 2가 되는 애를 찾는 거야. 그럼 보면은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잖아. 자, 요 평균 변화율 볼까? 뭐야? 직선의 기울기 뭐야? 2 증가할 때 1 증가하지. 요 놈의 기울기는 2야. 이해돼요? 자, 요 평균 변화를 볼까? 1 증가할 때 5 증가하지. 요 놈의 기울기는 몇이야? 5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일단 여기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2니까 F'C는 2가 되는 거 하나 존재하겠다. 얘가 평균값 정리야. 이해되니? 요 놈의 기울기가 5니까 F'C가 5가 되는 애 하나 존재하겠다. 얘가 평균값 정리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기억 맞아 틀려? 맞지? 2가 되는 이 기울기자를 너네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거야. 따라오십니까? 자, 그다음 이 자리 맞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선생님 문제 하나 내볼게. F'C가 왜 똑같이 나오네? 여기가 없네. 자, 봐봐 얘들아. 어떤 것까지 사실 나오냐면은 요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요렇게도 봐요. 이렇게 크게. 이해돼요? 그럼 근데 요놈의 기울기가 뭐야? 3 증가할 때 6 증가해서 기울기가 2야. 똑같아. 근데 요놈의 기울기가 3이 나왔다면 기울기 3인 것도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다. 요렇게도 기울기 봐주고 요렇게도 봐주고 요렇게도 봐줘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억력을 맞다라고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니은 한번 가보면 얘는 뭐 롤의 정리인지 뭔지 한번 찾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그럼 일단 G라는 함수를 또 그린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G1도 알고 G3도 알고 G4도 아는 거잖아. 따라오니? 더 해봐. 자, G1은 F1에서 1대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이 나와. 그 다음 G3은 F3 2에서 6분의 4 빼니까 2분의 1이 나와. 롤의 정리지? 얘하고 얘가 같아 보였어. 맞아? 그니까 G'은 0되는 애가 1,1과 1, 3, 4, 2 정도가 존재하겠다. 이해돼요? 함수값이 되게 같아 버리니까 롤의 정리에 맞다. 답은 기억 이해되듯이 모두 맞다. 얘가 답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로 이렇게 좀 그려놓고 정확히 이해를 해주면은 이 있겠지 시리즈가 되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거든? 근데 마구잡이로 막 답지 보면서 막 하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알겠죠?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자, 마지막! 얘들아 마지막. 얘들아 정수적인 풀이 말고 양의 풀이로 하고 빨리 쉬는 시간 줄게요. 자 봅시다. 자 F'X라는 얘기는 얘 이제 극한의 형태, 평균 배달의 극한의 형태 끄집어내야 되거든. 자 여기서 F'의 형태를 끄집어내려면 여기서 이 뺀 거 필요하지. 뭐 필요해? 6 필요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 그럼 얘는 평균 배달의 형태를 만족하니까 F' 모시기가 맞아. 근데 어디 근처에서 놀고 있어? 무한 근처에서 놀고 있지. 얘가 F'이 무한.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무한 근처에서 놀고 있고 평균만 이렇게 만족하니까. 근데 얘가 뭐래? 2래.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2라니까 12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오케이? 정설적인 풀이는 막 평균 변화를 의하여 적어도만 존재한다 무시무시 하거든요? 오케이? 근데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갑니다, 얘들아. 보안수 활용 2. 너무 쓸 필요가 없어. 자, 1시간 동안 개념 달리고 문제풀이 달릴 거예요. 지금 놓치면은 여기 그냥 개념 다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배울 게 뭐냐면 증가감수와 F'X 이놈의 관계에 대해서 천천히 배울 거거든. 자 그러면 이놈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뭘 먼저 알고 계셔야 되냐면 증가함수가 뭐고 감소함수가 뭔지는 어렴풋이 알지. 증가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감소함수.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조금 얘기를 좀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증가함수가 뭐냐면 이미 뭐냐면 이놈에 대해 걸릴 때 이면 자 이건 증가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감소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증가함수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 이면 x는 증가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미 x1, x2에 대하여 요거 1때 x값이 커졌는데 y값이 작아져 이렇게 그럼 얘를 감소함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x값이 커졌을 때 y값이 커지면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라고 한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배울 게 뭐냐면 F'X라는 애가 0보다 크면 F'이 양수면 fx는 증가 상태라고 할 거거든. 증가 상태. 그리고 이거를 천천히 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미 x1, x2 잡을게요. 자, 이미 x1, x2에 대하여 일단 f'x가 양수라는 얘기는 f'이 어쨌든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즉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x2-x1 분의 fx2-fx1이 f'c가 되는 이 c가 적어도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미분 가능하니까 평균 값 정의를 만족하겠지. 이거 괜찮니? 평균 값 정의를 만족하는 이 c가 적어나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일단? 자 근데
주어진 얘가 지금 f'x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f'c도 무조건 양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x1보다 x2가 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때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x1보다 x2가 크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x2가 더 크니까? 근데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야. 그럼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지? 즉 fx2-fx1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 평균값 정리에 의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는 fx1이라는 애보다는 fx2가 크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에 의해 증명이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읽어보자. f'이 양수면 요거일 때 요거네? 이등이 무슨 말인지? 그럼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이때 활용되는 애가 증가함수의 정의와 평균값 정의. 이해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적어놓고 한 번 꼭 보세요. 그래서 얘가 f'이 양수면 증가 상태다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식으로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본 거고, 봐봐. 자, f'이 양수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되냐면, 2차 함수는 절반 나누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함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함수거든. 여기까지 이래니? 그럼 f'이 양수인 쪽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선우야? f'이 양수인 곳은 요거 그래프 오른쪽 그치? 왜냐면 요놈에서의 접선의 길이는 음수고 요놈에서의 접선의 길이는 양수지. 이래야 무슨 말인지?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함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래프적으로 보는 거야. 얘는 프라임이 뭔데? 접선의 길이가 음수지? 얘는 감소함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프로 보면은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만 얘를 증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자 그럼 2번은 증명 방법은 똑같아요. 얘가 음수이면 x는 감소 상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좀 빠르게 찍고 그 다음에 쭉쭉쭉 이어서 할게요. 찍으실 분 찍으세요. 질문할게요. 왜 선생님 얼굴 보고 오세요? 기분 나쁩니다. 아, 동영상 찍혀서 오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선생님 헷갈릴까봐 순서를 좀 적어놨는데. 자, 볼게요. fx가 증가함수이면 f'x는 양수다라고 나오면 얘는 틀립니다. 얘는 틀려요. 그럼 틀리면은 반리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 반리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는 게 좋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반리는 뭐가 있냐면 fx를 x세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fx를 x세제곱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지. 증가함수가 맞아.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f'명은 뭐가 돼? 0이 되지? 맞아? 그래서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증가함수라고 나오면 여기를 양수라고 해줄 게 아니라 등호까지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거 좀 그냥 한번 듣고 넘기세요. 듣고 넘겨. 자, 근데 이거는 어떨 때만이냐면 x 미분 가능할 때만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수를 배우면서 항상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풀어올 거거든. 계속 풀 거거든. 이유는 미분 가능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 fx가 증가함수면 잘못했다. 이거 무시하세요.
제발 무시해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요놈은 이런 관례가 있으니까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항상 동호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감수함수면 마찬가지로 동호 붙여줘야 돼요. 감수함수에도 여기 마찬가지로 동호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는 저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배우는 거냐면 이 프라임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이 f 프라임의 부호를 가지고 fx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fx라는 함수를 f 프라임 x가 이게 나오게끔 좀 잡아볼게요. 자, fx를 내가 저렇게 잡았어. fx를. 근데 문제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나왔어.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도함수의 부호가 필요한 거야. 부호. 이 도함수가 만약 양수면 이 fx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읽어주는 거고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 이놈의 부호가 음수면 감수함수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도함수를 먼저 그린다.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를 지금부터 찾는 거야. 근데 도함수의 부호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증감표라는 애가 있고요. 두 번째,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수투는 증감표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고 그래프 쪽으로 계속 가긴 할 건데 증감표를 모르면 또 어려운 문제 풀 때 조금 애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둘 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 x 프라임 자, 내가 궁금한 건 f 프라임의 부호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럼 f 프라임이라는 걸 보니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조금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일단 얘가 0이 되는 놈을 먼저 찾습니다. 자, 그럼 얘가 1하고 2에서 0이 돼요. 아니, 자, 그럼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1.5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럼 여기 양수, 여기 음수 나오니까 여기 음수 나오지? 맞아? 자, 2보다 크면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 나와. 자, 여기는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여기 음수 나오고 여기도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 나와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f 프라임이 1보다 작을 때는 양수야. 그러면 양수면은 프라임이 양수면 얘는 증가 상태라고 있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따라오니? 그럼 이때는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고 이때는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계속 증가해. 1일 때까지는 증가하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하네. 2일 때까지. 그래서 여기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라임의 부호를 가지고 f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좀 전에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됐니? 지금 얘는 증감표가 아니라 이거 그래프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증감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잘 봐. 내가 궁금한 건 f'의 부호가 궁금한 거거든. f'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럼 f'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여기 한근 두근 여기 x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지. 그 다음에 부호 판단해. 여기는 양수 음수예요. 프라임이 양수. 여기는 f'이 양수. 여기는 f'이 음수. 여기는 f'이 양수. 이렇게 됐니? 그러면 그에 따라 f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럼 여기는 f'이 양수니까 증가하는 거야. 이때는 음수니까 감소하는 거고 이때는 양수니까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증가표를 그려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f'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다면 f'을 그리고 그 아래다가 fx를 따라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중요한 건 뭐야? f'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f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 사진 찍으면 가서 보고 공부하죠? 나중에 이렇게 한 1년 뒤에 보면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휴지통이나 넣어 마세요. 빠른 시간을 빠른 시간이.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극대극소. 자, 극대극소라는 처음 이제 용어를 배울 텐데 수를 배웠었으면 한 번 들어봤겠지. 자, 일단 극대 뭐냐면 극대는 로컬 맥시멈 이렇게 부르거든요. 로컬 맥시멈. 그럼 직역하면 뭐예요? 지역짱이란 얘기지. 아니 맞잖아. 극대는 지역의 짱이야. 근데 이 지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x는 a라는 지역에서 이만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a-0, a 플러스 0 이 굉장히 이런 애 있지. a-a 플러스 그 중에 짱이면은 극대야. 무슨 말인지 설명할 거야. 이 지역이 의미하는 거는 막 큰 지역이 아니라 완전 여기 바로 옆에서만 그 중에서만 짱이면은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극소는 로컬 뭐예요? 미니멈 되겠죠? 지역은 뭐예요? 찐따? 지역에서 그냥 가장 작은 애를 이제 뭐 극대극소라고 부르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뭘 먼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냐면 극대극소는 연속이랑 미분 가능이랑 관계가 없어요. 극대극소는 연속, 선생님 이건 불연속이니까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줄 건데,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 점은 봐봐, 얘가 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걔네보다 크니? 작니? 아니지. 왜냐면 얘는 이 오른쪽보다는 작죠. 근데 이 왼쪽보다는 크죠. 최대도 아니고 최소도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무 점도 아니야. 그러면 극대라는 거는 여기가 극대. 왜냐면 얘는 그 주변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정확히 말하면 크거나 같은 걸 극대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여기는 이 점은 극대일까 극소일까? 주변보다 왼쪽보다 작지? 오른쪽이랑 어때? 같지? 같아도 돼. 작거나 같아. 그러니까 극대야 극소야. 극수 아니면 극소야. 근데 얘는 지금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극소일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극대극소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미분은 안 돼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는 이 점은 뭘까? 극대일까 극소일까? 주변보다 어때? 크거나 같기도 하고 오케이. 작거나 어떻게 하지? 다 돼. 얘는 극대극소다. 다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 점은 뭘까요? 주변보다 작거나 같죠? 얘는 극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건 뭘까요? 여기는 이거. 이 놈은 주변보다 크지? 극대예요. 근데 불연속이죠. 연속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극대극소는 연속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주변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빠르게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고쟁이도 한번 잠깐 볼게요. 빠르게. 자, 99페이지 저 아래 볼 거예요. 함수의 극대극소 이렇게 나와 있죠. 극대극소. 그거 잠깐 읽어보면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같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fa가 크거나 같은 거야. 그 주변보다. 그러면 걔를 극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이라는 겁니다. 주변보다 크거나.
지금 용어들을 그냥 배우고 있는 거야. 주문보다 크다. 얘를 극대극소라고 부른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볼 함수들은 뭐냐면 맨날 다항 함수에 대해서 볼 거거든. 그럼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하잖아. 그럼 미분 가능한 놈에 대하여 극대극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fx가 미분 가능하대. 그리고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데,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극값을 갖으면 f'a는 0이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다시 미분 가능하면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원래 증명할 줄 했는데 쫓겨요. 지금 문제도 많이 풀어줄 거라. 그래서 이 그래프로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면서 극대극소인 점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 있지? 그치? 이렇게 접선의 길이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오니까? 그리고 증명하는 게 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아마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반대로 f'a가 0이면 미분 가능한 함수란 얘기지. 일단 여기 0이란 얘기네.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 틀려. 나는 왜 너가 생각한 그래프를 떠올려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 반례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이런 애 보면 x세제곱이라는 걸 x축 a만큼 평행해서 여기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f'a가 뭐야? 0이지. 근데 여기는 이 점은 주변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죠. 그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맞지만 얘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런 걸 왜 계속 해주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기억 니은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먼저 조금 공부를 하고 문제 풀면서 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먼저 계속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항상 그 값을 같이 난다는 얘기죠. 이 대표적인 반례들까지 계속해서 떠오르게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됐나요? 왔다가 나갑니다. 다음 수활용 1을 좀 괜찮아요. 자, 극대극소의 판정. 이거는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하면 조금 빠르긴 하지만 무조건 이해부터 하세요. 자, 봅시다.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지금부터는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선생님이 f'x라는 놈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놓을 건데,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A, B, C 이렇게 일단 잡았어. f'을 그렸어. 그럼 f'을 알면 f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도함수를 알면 fx를 그릴 수 있는 거거든. fx를 천천히 그려보면 fx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는 f'이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양수지. 그치? 그러면은 도함수의 값이 음수란 얘기는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감소예요. 여기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여기 이 점이 뭐야? 극, 대, 극소. 소, 얘는 뭐야? 극, 대, 얘는 뭐야? 극, 소지. 극대극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일단 프라임은 0이어야 되는 건 맞아.
프라임 값은 f 프라임 a는 0이고 f 프라임 b도 0이고 f 프라임 c도 0이지. 그러면서 부호 변화까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극소라는 애가 나오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하는 부호 변화가 있으면 극대라는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증가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는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프라임에 대하여 부호 변화가 있으면서 f 프라임의 값이 0이면 극대 또는 극소란 얘기야. 근데 그 부호 변화는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좀 적어 놓으면 f 프라임 a는 0이고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자. 자, 일단 f 프라임 a 0인 거는 요거랑 요거거든. 그러면 여기는 부호 변화가 f 프라임이 요거는 얘가 f 프라임이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양수에서 어떻게 변해? 음수로 변하지?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요?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면 극대,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면 극소를 갖는다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거만 외운다고 해서 전혀 쓸모가 없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 그러하구나 라고까지 끄집어내는 거지. 됐지? 얘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자. 자, 그러면 봐봐. 이차함수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야.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최대 최소예요. 왜?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하니까. 그럼 지금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 그럼 3차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지?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프라임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린 다음에 문제 나오는 거 이제 또 최대 최소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이 뭐가 되냐면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2차식밖에 안 됐어. 왜냐면 2차 함수밖에 그릴 수 없었거든. 맞니? 근데 지금 수초는 2차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차하고 4차식까지에 대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니 요놈에 대하여 최대값하고 최소값도 물어볼 거라고 해요. 그러면 3, 4차에 대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가 제일 아래고 어디가 제일 위인지를 판단하겠다고. 5차는 안 나와요. 3, 4차까지밖에 안 배웁니다. 무조건 5차 나오나? 안 나와요. 무조건 그냥 들어온 게 나올 뿐이야. 5차까지는 잘 얘기 안 해. 그래서 맨날 뻥하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프라임의 부호단을 가지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최대 최소. 그냥 그린 거. 뭐를? 그냥 그린 거야. 프라임이 이렇게 있으면 fx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그린 대우로 그냥 주는 거예요. 뭘? 그냥 점수. 문제에서 f''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아 그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 문제 한번 쭉 풀 테니까 구경 좀 하세요. 자, 얘들아 지금 개념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간단하게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선우야, fx는 언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f'이 양수, 양수.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f'이 0보다 정확히 말하면 크거나 같은 구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게 355번이에요. 어렵지 않지? 간단히 개념으로 빨리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야. 358번. 자, 359번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래다가 f'이 주어졌으니까 fx 그래프 한번 그려봐. 아래다가
350. 자, 볼게요. 자,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좀 감소하면 극대극소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가 있어야 된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 이렇게. 됐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극소 이렇게. 그래서 답은 4번 얘가 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프라임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자, 361번.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라.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자, 과제 선생님 추대 취소까지 낼 거예요. 추대 취소. 그래서 원 스텝은 381번까지입니다. 한 문제 빼고 다네요. 그냥 다 내. 아, 근데 투 스텝은 다 다네요? 투 스텝은 434번까지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요? 활용만 해주면 추대 취소의 활용. 너무 많아. 네, 투 스텝은 428번까지. 투 스텝 428. 원 스텝은 381번까지 그대로 합니다. 추대 취소의 활용까지. 자, 봅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3차함수의 그래프 개념을 배우고 암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일단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을 선생님이 몇 가지라고 물어보면 3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차함수의 그래프 개념은 4가지가 있어요. 5차함수의 그래프 개념은 몰라요. 선생님 거기까지 안 가르쳐봐서 몰라. 신청 해보세요. 자, 그럼 4차함수 그래프 개념을 보기 위해선 일단 fx는 당연히 3차식일 거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f'x는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왜 3가지가 나오냐면 이 f'의 이걸 가지고 얘를 그릴 거니까 이놈의 근의 형태가 사실은 3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3가지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2차식이 근의 형태를 가질 때 서로 다른 두근을 갖는 경우랑 중근을 갖는 경우랑 허근을 갖는 경우 이 3가지밖에 없지. 그 외에 있나요? 없어요. 선생님, 실근 하나, 허근 하나요? 없습니다. 그 2차식 아니에요. 그러면 개수가 허수가 나와버려. 예를 들어서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거 2차식 아니야. 개수가 허수가 나오는 건 다함수는 아니다. 말이 안 돼. 자, 그래서 3가지 형태 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f'x는 0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부실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근을 갖는 경우, 세 번째로는 허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개형 자체는 A가 양수일 때만 볼 거예요. 음수일 때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서로 다른 두 줄을 간다는 얘기는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f'이 잡힌다는 얘기거든.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중근을 간다는 얘기고, 허근을 간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허근을 간다는 얘기죠. 얘가 f'x야. 자, 그럼 그에 따른 내가 fx의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뿔, 맞뿔, 여기는 뿔, 여기도 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얘는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얘도 증가하다가 증가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3가지야. 그럼 여러분들 궁금증은 선생님 얘랑 뭐가 달라요? 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맞니? 얘는 자, 이 점에서 내가 여기 x를 a라고 해보자. a. 그러면 얘는 f'a가 뭐야? 0이지. f'a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fx의 그래프에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지.
얘는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나와서 얘가 0이 나와요. 이게 접선이야. 자, 근데 얘는 내가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를 A라고 해보면 F'A는 지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야.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얘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접선이. 선생님, 저기 접선이에요? 네, 저기 접선이에요.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이야.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이렇게 있지. 이거를 여기만 그리고 여기만 그리면 대충 저런 느낌이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당연히 얘가 접선이다라는 거지. 이 그림이 무슨 말인지 접선처럼 안 보이지만 저기 접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러니 이렇게 하나는 접선의 길이가 0인 애가 존재하고 하나는 접선의 길이가 0인 애가 존재하지 않고. 오케이? 그럼 시험에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 3번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번이 제일 많이 나와.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왜냐면 우리가 극대극소라는 걸 배웠는데 얘는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존재도 안 해. 계속 증가만 하지. 허접하니까 잘 안 나와요. 이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어떤 문제를 시험에서 물어보냐면 이건 하나의 유형이거든. 와, 3차 함수가 문제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그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1번, 2번, 3번의 그래프 중 몇 번이라는 얘기야? 1번은 극대극소가 있지. 2번은 있어 없어? 없지. 3번도 있어 없어? 없지. 1번이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저 1번 그래프란 얘기고 1번 그래프가 또 의미하는 거는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 두 말을 정확하게 똑같이 읽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처음에는 좀 헷갈릴 거야. 이게 내가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거에 대한 예제가 이제 원스텝에 표현만 해놓고 유형이라고 써놓으세요. 원스텝에 저기 366번 이런 거예요. 366번. 그러면 그 문제 한번 풀이만 잠깐만 떠올려봐. 극대극소를 모두 갔는데 그러면 1번 그래프니까 요 말이야, 요 말. 그럼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간다는 얘기니까 미분한 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366번은 유형이라고 써놓으세요. 유형. 그건 그냥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프 대형이에요. 자, 그럼 367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367번. 극값을 갖지 않는데 367번 문제 봐봐. 그럼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거거나 요거란 얘기잖아.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야. 미분하는 거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게 일단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지우고 다 지우진 않아요. 조용합니다. 자,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4가지입니다.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4가지예요. 그러면 4차 함수는 똑같이 한번 접근해보자. 자, fx는 4차식이겠지? 그럼 f'x는 몇 차식? 미분하니까 3차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3차식의 근의 형태에 따라서 이 fx의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3차 함수의 근의 형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면 일단 3중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중근 서로 다른 주식 표시를 가자. 서로 다른 주식. 그러면 떠올려봐. 3차식의 근이 어떻게 존재할지. 그 다음에는 3중근 가질 수 있겠지. 3중근. 그치.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
중근이랑 플러스 다른 한근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근이랑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이렇게 가질 수 있겠지. 허근이 하나면은 말이 안 되지만 허근이 켤레근 두 개 가지면 2차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형태밖에 없는 거야. 3차식의 그 형태는. 자, 그래서 f'x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봐. 3차식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지려면 f'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렇게 생긴 애는 교점이 3개가 존재할 수가 없지. 저거일 수밖에 없어. 자, 3중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3중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x의 세제곱이 이런 형태로 생깁니다. f'x가. 중근하고 다르다면 자, 중근은 접하는 게 중근이지. 그래서 한쪽에서 접해. 중근 같고 다른 한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중근, 여기서 다른 한근. 자, 한근하고 서로 다른 두근은 어떻게 될까? 일단 한근 가져요. 한근 가지면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나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여기 두 개가 교점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따라오니 무슨 말인지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 정확히는 모르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냥 직감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만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f'x니까 그에 따른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서 자, 그래프 갑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얘는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나와요. 됐니? 자, 그 다음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하고 얘는 형태가 너무 대충 보이나?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이런 거. 자,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가 0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여기는 f'a가 0이지?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도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여기는 f'이 0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여기는 이 값이 0이 아니지. 양수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조금 다를 수 있어. 4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 형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한번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꺾여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하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달라. 이렇게 네 가지의 그래프 개형이 나와. 그럼 시험에는 뭐가 또 제일 많이 나올까? 2번이 제일 많이 나와? 1번? 땡! 2번 빼고 다 나와요. 여기는 2번 빼고 다 나옵니다. 아, 2번은 너무 허접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뭔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 나와. 다 중요해, 자체하고. 그럼 봐봐. 얘는 이제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3차함수하고 똑같이 공부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극값을 갖는 4차함수라고 하면 1, 2, 3, 4 중에 뭐야? 1번 극값 있지. 2번은 있지. 3번도 있고 4번도 있지. 1문제 나왔나? 안 나와.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극대값을 갖는 4차함수 여기 나와. 그럼 극대값 1번은 같지. 2번은 없지. 3번 없고 4번 없지. 이렇게 나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는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일 때는 극대값을 갖는 이렇게 나오게.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극대값을 갖는 건 1번밖에 없기 때문에 1번은 f'x는 0이 무조건 서로 다른 세시분을 가져야 된다라고까지
조금만 더 얘기하자. 자, f'x의 이 근 자체가 극점이 되는 것까지 괜찮을까요? 극점. f'이 0이 되는 이놈들 자체가 극점들까지 끝까지 따라오는 건 괜찮겠니? 프라임의 근은 극점까지라고까지 해석이 됩니다. 극점. 극대점 또는 극소점이라고까지 해석이 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프라임이 0이라고 해서 항상 극대 극소는 아니야. 항상은 아니야. 이건 프라임이 0 맞지? 근데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지. 그치? 하지만 여기서는 얘가 극점이 완벽하고 얘가 사차함수의 결정이야. 네 가지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개념이라 할 거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고요. 자, 그 하나 외에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근해 분리 이런 거 까먹었으면 문제 풀다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쓰지 마세요. 빨리 읽습니다. 자, 볼게요. 자, 뭘 거냐면 차의 함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어디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차의 함수. 자, 어떤 걸 지금부터 한번 볼 거냐면 선생님이 f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잡고 gx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근데 이때 fx-gx라는 이 hx라는 함수 이거를 그냥 차의 함수라고 부르는 별거 아니야. 두 함수를 뺀 함수를 차의 함수라고 부르거든. 이거를 그릴 줄 알아야 돼. 1초 안에. 이거 1초 만에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릴 수 있겠니? 못 그리겠어요? 자, 그럼 한번 선생님이 먼저 말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시로도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자, 일단 여기는 이 교점들 있죠? 이 교점들을 내가 여기 x는 a니 여기 x는 b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차의 함수는 여기다 a를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fa랑 ga가 똑같이 fb랑 gb가 똑같이 교점이니까 그럼 여기다 ab 대입하면 뭐 나오지? 0 나오지? 여기는 이 교점은 x축 위에잖아. 왜?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이거 이해되니? 자, 그 다음은 자 f에서 g를 빼는 거야. 자, f에서 g를 빼면은 여기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지. 왜? f 값이 더 크잖아. 여기는 음수지. 맞아, 여기는 양수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야. 양수. 이렇게. 심지어 여기가 더 커지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양수. 이거 음수고 이해되나요? 조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F고 여기 G야. F 빼기 G 그려볼게. 자, 그러면은 요 점들은 F 빼기 G를 그리면 X축 위에 있겠지. 그치? 똑같이 X축 위에 있어. 이거 좀 볼게요. 여기를 G, 여기를 F라고 하자. 그리고 F-G를 그려. 그럼 어쨌든 얘네는 지금 여기 찍혀야 돼. 자, 그럼 얘 여기에서 F에서 G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치? 여기 음수지. 여기는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는 음수, 여기 양수, 여기 음수. 잠깐만. 제로는 양수 아니에요? 얘가 F죠? 네. 지금. 아, 제로. 어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다시. 자, 그럼 이때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런 함수에서 위에 있는 이 G-F를 그릴 때 어떻게 보면은 쉽냐면 봐봐. F에서 G를 뺀 거를 그릴 때 이 G라는 함수가 X축이 되어가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봐서 얘가 X축이 되는 거야. 그대로 쓱 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빼버리면은 여기가 무조건 X축이 돼버리는 거야. 이 점이 쓱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얘가 차의 함수예요. 요거는 이제 F에서 G를 뺀 거는 이게 부호가 반대가 돼가지고 헷갈리거든. G에서 F 뺀 거는 이 F가 또 X축이 되는 거야. 그걸 얘는 뒤집어 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원리는 이렇게 가는 게 맞지만 빨리 그릴 거면은 여기서 이거 빼면은 얘가 X축으로 봐버리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될까요? 얘가 차의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좀 체크해 줄 건데 384번 체크해. 생각 384번. 84. 그 다음에 410번, 411번 이런 게 다 차의 함수예요. 자, 그러면 384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이거 좀 이해됐나요? 30분 차의 함수를 내는 방법. 자, 384번 F-G 감소하는 구간 자, 보세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fx-gx가 감소하는 구간을 물어봤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좌표까지 좀 찍어 놓으면 여기가 축이 있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감소한지를 알려면 요 놈을 미분한 f'에서 g'x가 음수인 애를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언제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보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자, F에서 지금 G를 천천히 빼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교점들은 무조건 뭐가 된다? X축이 된다. 이해되세요? 얘가 무조건 X축이 따라와. 그래프를 일단 한번 그렇게 얘기할게. X축이 된다. 여기가 B고 여기가 2가 된다. 됐니? 자, 그 다음 F'에서 G'을 빼면은 여기는 양수, 음수지?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맞아? 그 다음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를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음수, 양수, 음수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써주면은 B보다 왼쪽에는 여기 어딘가 A가 있는 거고, 여기 어딘가 C가 있는 거고, 여기 어딘가 D가 있는 거고. 그럼 얘가 음수인 부분은 A는 음수 맞지? 함수값이 음수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구간이구나. 그럼 언제예요? 음수인 구간 5번이다. 5번. 2보다 큰 거 같은 게 계속 음수 맞죠? 감수하는 건 5번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차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버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뒤에서 이? 여기 D는 D일 때도 음수예요. 아, D일 때 양수구나. 응? 얘가 여기서 작아질 때. 이게 5번. 그러니까 음수인 거는 여기랑 여기지. 그렇지? 이 동함수가 음수인 거는 여기랑 여기지. 공감 못해요? 여기가 답이에요. 근데 요거 구간을 표현한 것 자체가 5번이 답이라는 얘기지. 됐죠?
풀어야 돼요. 네. 때문이에요. 거사람이. 자, 386번 잠깐 봅시다. 386번 수상한 개념 체크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1대1 대응이 된다. 어떻게 하면 1대1 대응인데요? 뭐죠? 오! 정혁 추억이 같다. 그리고 없어? 아니야. 계속. 자, 함수에 대해서는 증가할 거면은 계속 증가해야지 1대1 대응입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 x값은 다른데 똑같은 y값이 존재하지.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x값은 다른데 똑같은 y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함수 기억나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할 거면은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거나 감소할 거면 계속 감소하는 감소함수여야 돼. 일단 여기 일단 가장 기본 개념이야. 1대1 함수가 되려면. 근데 지금 얘는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일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얘가 계속 감소함수야. 계속 감소함수. 그러면 3차함수의 그래프 유형을 떠올리면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었거든. 근데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면은 요거 최고차원 계수 음수니까 뒤집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거나 얘여야 된다. 근데 이놈의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f'x는 0이 서로 다른 두 주면 한 배씩 보다 크다고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 문제는 이 두 개의 개형이니까 한 배씩 0과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난 분명히 개념을 했지만 너네가 이걸 받아들이고 너무 어려워 분명히 이럴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개형이고 판별식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387번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 언제 존재해요? 네, 1대1 대응이어야 존재하죠. 그래서 386번, 387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말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완벽하게 똑같은 문제다. 됐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388번 잠깐 봅시다. 얘들아, 이런 게 이제 수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388번 문제 보면은 봐봐. 제가 이때 감소한다고 나왔어. 그러면은 이걸 미분한 요놈이 이때는 음수여야 된다 이거잖아.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럼 너네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거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주어진 이놈이 0보다 작거나 같게끔 되는 a를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요? 이때 얘가 감소함수가 음수여야 된다고. 이거 2차 부등식이야. 수상이야. 봐봐. 얘 2차 함수지. 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주제는 가질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왜냐면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틀 수밖에 없어.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음수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걔가 음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지. 즉 마이너스 1하고 1이 여기 사이에 찍혀야 돼. 그러면 근의 분리 사이에 찍었으니까 함수값만을 조사합니다. 하하.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고 f 프라임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풀어줘야 되는 2차 부등식 문제라고. 한판쪽 조사하고. 근데 사이에 찍으면 함수값만 조사하고.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해주긴 할 건데 일단 과제로도 나가긴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수상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401번도 근해 분해이에요. 401번도 근해 분해. 제가 몇번 지난 것 같아요. 안 지났어요. 아직 3분 남았어요. 3분. 잘한다. 자, 일단 393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인정해요?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거 인정해요? 자, 식 두 개가 나와야 돼. 소녀야, 이거 이해하니? 마이너스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는 얘기는 일단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프라임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극소값 자체는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만삭의 두 개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에서 극대값 간다는 얘기는 뭐야? F'E가 0이라는 얘기지? 식 몇 개야? 3개죠? 문자 몇 개야? 3개죠?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푸는 겁니다. 이거는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401번의 근해 분리 이렇게 미리 써놓으세요. 그냥 401번의 근해 분리 써놓으세요. (400번의) 유형 이렇게 써놓으세요. 400번의 유형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했습니다. 나머지랑 과제로 때릴게요. 질문 많이 받아줄게요. 자, 그래서 과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428번까지입니다. 428번까지.